저는 굉장히 기이한 삶을 살고 있죠. 보기는 이렇게 괜찮아 멀쩡해 보이지만은 내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 청해단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나의 삶은 어떤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현재 군인의 신분이죠, 그죠? 그걸 떠나서 사람은 왜 사는가? 생각 한번 해본 적 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죠? 어떤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루고 거기서만 느끼는 행복감, 그리고 어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이런 만족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잔잔한 파편이 돼서 내 삶의 전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기쁨, 행복 있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이 아닌 경우는 비극적이고 슬프고 괴롭고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밝고 큰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철학자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사는 이유는 행복이라고 봐요. 근데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근데 결과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그죠?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직 이걸 해야 돼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벌써 다 돼가있어? 이거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명품 하나 건물을 나는 짓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밤낮 돌을 나르고 세멘트를 다루고 힘들어하는 생각이에요. 너무 생각의 차이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죠.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마음을 지탱해주는 밑뿌리는 뭔 거냐? 가장 그 행복을 지탱해주는 것은 나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여러분들을 낳아준 부모님, 여러분과 같이 자란 부모, 형제, 그죠? 친척.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 마음 아픈 일은 결국 그 가정의 바탕이 아닌가. 가족의 이별, 가족의 아픔, 가족의 죽음, 이것이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 그 근본에는 우리 혈육이 있다. 가정이 있다. 근데 그 가정이 아프거나 죽어가거나 어떤 헤어지거나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나는 내 아들을 20년 전에 18살 때, 내 나이 48에 우리 아들이 그 자살을 했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5층에서 다시 어떤 차로 뛰어내려가지고 애가 신체가 커요. 저보다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반장을 하고 뭐 하는데 그 뛰어내려서 힘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죽지 않아가지고 다시 타박타박 걸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다시 아파트 정면으로 뛰어서 차가운데 뛰어내서 삶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그 얼마만한 그 남은 사람들의 아픔이 큰지 몰라요. 사는 게 아닐 정도로. 내가 어떻게 이 분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는 왜 우리 아들이 죽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다른 아이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학교 폭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학교 폭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그런 용어조차 없었어요.
그 학교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우리의 대현이 같은 아이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같이 불행한 아버지가 없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일을 세상에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저도 내가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이 가끔 안경이 깨져오고 옷이 찢어져 오고 온몸에 멍이 들었을 때 내가 여러 가지가 상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치안이 왜 경망이냐. 왜 깡패한테 맞았다고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파출소 경찰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다 그게 안 됐고 추정이 안 됐고 아들은 그걸 힘들게 혼자 학교도 강북으로 떨어져가지고 혼자 다니면서 친구도 없고 그러면서 그 일가 굳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상간 거지. 어떻게 그 선배라는 그 하늘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게 한이 맺혀서 그것을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학교폭력 예방 재단이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단체 허가를 안 해줘서 어떻게 허가를 해주느냐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난리를 피운 게 학교폭력을 용어를 지워라.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말로 단어를 바꿔서 청소년폭력 예방 재단이 됐어요. 그걸 줄여가지고 청예단이라고 불러요. 청예단 그러니까 뭐 연예인 단체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청소년폭력 예방제의 주말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는 너무 좀 건조하다 그럴까? 그래서 앞에 푸른 나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든 서로 힘을 합쳐서 큰 숲을 만들고 힘든 아이들도 편안히 쉴 수 있게 하는 푸른 나무라는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지금은 푸른 나무 청예단으로 등기를 바꿨죠. 근데 그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 험난한 길이 많았어요. 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학교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면 나만 보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용어도 인정을 안 해줬으니까, 뭐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없애라고 막 지시를 해도 말뿐이 허공의 메아리를 돌고,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몰라요. 평범한 셀러리맨이 된 사람이 아들을 잃고, 이런 일을 세상에 알리고, 변화시켜 나가고, 남을 돕고, 상담을 해주고, 시민들 운동을 하고 법률을 만들고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애들한테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좌절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이런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해온 자체는 뭔거니 아들과의 약속 그리고 나만 편할 수 없다. 어차피 직장에 모든 걸 다 사표를 쓰고 나서 일하는데 나 혼자만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은이하고 약속이다. 아빠가 너한테 못한 걸 남은 여생이라도 할게. 용서해다오. 라고 약속을 했고, 편지를 썼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맺힌 이 일이 우리 단체가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외면하던 공무원들도 이제는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고,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10년 걸렸어요. 그 동기는 2004년도에 법률 제정을 우리가 탄원해가지고 47만 명 서명을 받았어요. 서울역에서, 시청에서, 대학로에서 비가오난 계속 받아가지고 법을 만들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 그게 2004년도에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뒤로 20여 번 개정을 했어요. 개정도 또 우리가 주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든 사회도 꿈틀꿈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마음을 내가 던져버리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뛰어들어 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긍얼이 분노, 억울함, 막 그 세상에 대한 저주, 복수심, 나라에 대한 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녹아버린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은 극에서 극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그러더라도 그걸 잘 인내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삶의 과정이다. 항상 평탄하고 쉽고 그러면은 그 재미없어서 못 할 거야. 그지? 힘든 일도 있고, 또 그걸 극복해 가면서, 내가 그걸 이겨냈구나. 그러면서 만족도 있고, 그러면. 산을 오르죠. 땀이 힘들죠. 다 오르면은 더 멀리 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죠? 또 항상 그거 있는 게 아니죠. 또 내려가서 계곡이라는 게 있고, 또 오르고. 이렇게 우리 삶은 어차피 우리 힘든 것과 또 극복과 보람과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가는데 그 큰 흐름을 포기하고 놔버리면은 이것은 자기만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큰 파장이 와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원들이 있어요. 저는 원이라는 표현을 쉽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한 개체, 개인을 중심으로 가정과 있고 친구가 있고 군대라는 게 있고 다른 많은 관련 소사이어티가 있어요. 그 다 엄청난 충격이 와요. 심지어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한 사건이 엄청난 비극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나 혼자만의 어려움을 극복 못하는 거를 그렇게 어떤 감정으로 풀 게 아니라 순간적인 걸 풀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그런 것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것이 또 그만큼 성장하는 나이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나쁜 쪽보다도 여러분이 굳어지고 더 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나는 만약에 대현이가 있으면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나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바꾸자 그러면은 폭력이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뭐 불량식품 이게 4대 악으로 되고 정부에서도 가지고 불식하는 없애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폭력이라는 것은 정말 인류의 적입니다. 이 폭력이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모멸감, 수치심, 무력감, 분노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다른 폭력을 낳죠. 악순환을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폭력은 결국 인류를 반인간적으로 만들고 동물화 만들고 야만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범죄자가 되는 것도 이런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대부분이었고 그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일반인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3배나 범죄인이 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연관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에 여러분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이란 건 뭐냐? 힘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심부름시키고 못 살기 위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게 제대로 된 힘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불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잘못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리고 올바른 데 쓰는 게 진정한 힘이에요. 약자를 돕고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쓰는 게 그게 진정한 힘이지 고작 자기 동료 내지는 자기보다 쫄병 이런데 힘을 쓰는 게 그건 힘이 아니지. 못난이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건 힘이 아니다는 거지. 정당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부대 내에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 부대 내에서는 우리 내부 안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공감 의식 있고 이 공동체 의식이 성숙이 돼야 되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예를 들면서
내가 그 극한적인 그런 것에서 아들의 비극을 만약에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나마저도 진짜 불행한 삶을 살 텐데, 그것을 결국 내 마음, 내 모든 걸 던져서 이 일에 뛰어들다 보니까 나도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주위의 많은 것도 개선하고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것이 비록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무슨 근무하는 게 힘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내 삶 속에서 굉장히 순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고쳐갈 수 있다. 고쳐갈 수 있다. 맘먹게 달렸다.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힘든 그 삶,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느꼈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 아이들을 가해 학생 5명을 죽이고 이민을 가고 만약에 내 힘줄을 감춰버렸으면 내가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겠지만은 그걸 그렇게 다 포기하고 놓으니까 됐듯이 여러분들도 진짜 어려운 일을 그걸 바로 즉각적으로 하지 말고 감정을 잘 추스리고 이기고 지혜롭게 멀리 내다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내가 이기지 못할 일은 없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얼마나 나으냐. 국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데. 여러분들, 그래도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구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고 사는 장병들이 됐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 하여튼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한 내부반 안에서는 서로 웃음이 사랑이 많은 그런 병영 생활이 됐으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